자, 완료본은 지금 이렇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배경색이 이렇게 열다가 선명해지는 거 플러스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쓱 움직이고 있어요. 자, 완료본은 지금 이렇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배경색이 이렇게 열다가 선명해지는 거 플러스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쓱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한테 예, 동의할 거예요. 그럴게 라고 했을 때 얘를 체크하겠다고요. HTML을 보면 HTML에다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는 거니까 input 태그가 필요하겠습니다. 인풋을 작성하시죠. 자, 사용자의 글씨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얘를 체크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타입이 그래서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체크박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체크를 언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요. 자, 얘한테다가 CSS나 또는 jQuery 효과를 주려면 적절하게 이름이 있는 게 좋겠죠. toggle slider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되면 그 뒤에 라벨을 만들 거고 라벨의 스타일을 바꿀 거예요. 라벨 만들어 보죠. 아이고. 라벨. 자, 라벨 이게 누굴 위한 라벨이냐 라고 해서 여기 아이디를 만들었다고요. 요 아이디랑 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엔 on, off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라벨하고 이 라벨과 인풋이 뭐로 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for와 id로 쌍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라벨을 클릭해도 앞에 체크가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얘가 체크가 되면 이렇게 원래는 왼쪽에 있을 녀석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할 거라고요. 이 배경은 누구의 배경이냐면 얘입니다. 라벨의 배경이라고요. 그럼 저 동그라미 뭐냐? HTML이 없어요. HTML 없는 녀석을 만들겠다고요. 그럼 뭘 쓰겠다는 거예요? before, after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동그라미는 before, after로 해서 누굴 기준으로? 이 라벨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보면 자, 라벨에다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화면의 가운데 좀 오게 하고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CSS 가볼까요? CSS에 가서 저 버튼들을 모두 다 가운데 오도록 할게요. 바디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보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겠습니다. 자, 하나든 두 개든 가운데 오게 할 거니까 가로로 가운데 오게 하는 건 우리가 justify content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center라고 하고 세로로도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align items center 할게요. 자, align item center 했는데 얘가 가운데로 오기는커녕 계속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소검사에 보면 body가 검사해 볼게요. 바디가 안에 있는 저 컨텐츠만큼만 높이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디가 세로의 높이를 다 쓰게 해줘야 돼요. 세로의 높이를 다 쓰게 얘한테 하이트를 100%를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부모가 또 100%를 안 쓰니까 바디의 부모인 HTML이 하이트를 100% 안 쓰니까 뭐로 하면 간편하게 해결됩니까? 하이트를 몇이라고 하면 돼요? 100 뭐라고 하면 얘가 높이를 다 씁니까? VH라고 해서 뷰포트의 하이트라고 하면 얘를 다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CSS를 잡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 가운데 오게 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라벨을 클릭을 했을 때 누가 체크가 돼? 얘가 체크가 될 거라고요. 지금 디자인에서 이 앞에 있는 체크박스는 필요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 라벨을 클릭해도 앞에 있는 얘는 내부적으로 체크가 되고 언체크가 되는 기능은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화면에 필요 없대요? 이 ID 슬라이더가 화면에 필요 없대요. 얘가 디스플레이 none 하겠다고요. 누구의 스타일만 잡으면 되냐면 요 라벨의 스타일만 잡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구현을 해볼게요. 요 스타일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 너비의 이 레디우스의 이 색깔의 스타일을 누구한테? 이 라벨한테 주겠대요. 라벨한테 가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라벨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냥 라벨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니까 사용자가 얘를 커서에다가 포인터라고 해줘야 손가락 모양이 나올 거고, 위드와 하이트를 줄게요. 위드 글씨 없앨 겁니다. 기본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얘가 체크가 되면 우리가 지금 라벨을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되냐면 이 인풋이 체크가 된다고요. 이 인풋이 체크가 되면 그 뒤에 있는 라벨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 이렇습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자,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동그라미 이 녀석을 만들어서 배치를 여기에 할 거니까 이 동그라미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잡는다라고 하니까 라벨에 가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어요. 라벨에 가서 기준을 잡겠습니다. position, relative 기준 잡아주시고, 얘도 뭐가 바뀌냐면 체크됐을 때 이 배경 색깔이 바뀌어요. 이것도 배경 색깔을 그러면 우리가 줬고, 배경 색깔이 바뀌는 과정도 트랜지션을 걸어서 보여줘 라고 해야 되니까 트랜지션을 걸지요. 초반이 느린 속도로 해달라고 할게요. 자, 그럼 클릭을 해서 얘가 체크가 되면 그 뒤에 있는 요 녀석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다고요.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누굴 기준으로? 이 라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before나 after에다 어디든 상관없이 absolute에서 절대값을 위치를 잡을 거니까 해볼까요? 라벨에 after 공간을 만들고, 여기다 글씨를 쓸 게 아니라 우리는 모양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고요. 위드와 하이트가 있어야 크기가 만들어지겠죠. 40 백그라운드도 주고요. 동그라미가 돼야 되니까, 자, before나 after로 만든 건 100%다 인라인 요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적성을 줄 거냐? 아니라 포지션만 줘도 위치를 잡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줬고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까요? 보더 레디우스 줘서 동그라미로 만들게요. 위치를 잡아야 되겠네요. 자, 라벨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는 거니까 잡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았다고요. 여기에다가 00 하면 삐져나오니까 5픽셀씩 정도에서 공간을 줬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얘가 체크가 됐을 때 옆으로 움직이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 백그라운드가 바뀌고 옆으로 움직이면 되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가, 라벨의 백그라운드가 조금 더 짙어지고 있고요. 안에 있는 요 지금 만든 요 동그라미의 색깔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 안에 동그라미의 컬러는 얘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의 컬러라고요? 애프터로 만든 녀석의 백그라운드라고요. 기존의 라벨의 컬러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대요. 됐습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내부적으로 누가 체크가 된다고요? 인풋이 체크가 된다고요. 인풋이 체크가 되면 뭘 바꾸래요? 라벨의 백그라운드를 얘로 바꾸고 또 뭐를 바꾸래요? 애프터로 만든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도 뭐로 바뀌랍니까? 얘로 바뀌고 얘가 어디로 이동하래? 오른쪽으로 이 정도 위치에 이동하게끔 해달래요.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라벨의 백그라운드를 이 컬러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클릭을 하면 애프터의 컬러를 얘로 바꾸시라고요. 지금 순수하게 CSS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 라벨 인풋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얘를 가리기 전에 봤더니 이걸 클릭하면 이게 체크가 되고 언체크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누구? 얘가 아니라 이 라벨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얘들 둘은 지금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입니까? 인풋과 라벨은 부모 자식이에요? 형제예요? 형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나열돼 있다고요. 형제에서 체크된 거 바로 뒤에 따라오는 너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플러스예요? 물결이에요? 플러스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체크가 되면 뒤에 있는 이 라벨은 플러스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요. 누가 체크가 된대요? 인풋이 체크가 되면 또는 토글 슬라이더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얘가 체크가 되면 id 얘가 뭐가 되면 체크드 되면 얘가 체크되면 얘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라벨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라는 거라고요. 라벨의 스타일을 바꾼다고요. 플러스 하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형제 요소를 선택하는 거였고 물결하면 뒤에 따라오는 요소들은 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CSS의 선택자 제가 말씀드린 14가지의 방법은 그냥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양하게 선택자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HTML에서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의 뭐가 바뀐대? 라벨에 뭐가 바뀐답니까? 백그라운드가 바뀐대요. 백그라운드가 바뀐다고요. 또 뭐가 바뀝니까? 얘가 체크가 됐을 때 누구? 체크가 됐을 때 얘 before와 after로 만든 녀석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라벨의 before와 after로 만든 녀석, 라벨의 before로 만든 녀석이 우리가 after로 만들었나? before로 만들었나? after로 만들었군요. 라벨의 after로 만든 녀석이 뭐가 바뀌어야 된답니까? 얘도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야 된대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바뀌고 위치도 바뀌어야 된대요. 레프트 값이 기존엔 5였는데 몇을 줘야 오른쪽으로 더 가냐 이겁니다. 얘 그게 몇이었지? 40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딱 45 정도 더 가볼게요. 더 가도 되겠네. 50 정도 더 가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얘가 바뀌어야 되겠다고요. 클릭하면 자, 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올리기 전, 체크가 되기 전 상태에 가서 트랜지션을 걸어 주셔야 되겠죠. 라벨도 트랜지션을 걸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라벨에 가서 트랜지션이 걸려 있나? 라벨엔 트랜지션이 걸려 있군요. 똑같은 속도 모델로 애프터에 가서도 얘 뭐가 바뀌는 레프트 값과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걸 몇 초에 걸쳐서 보여줘? 똑같이 0.3초에 이즈 아웃으로 보여줘 라고 하시면 되겠다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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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게 토글 슬라이드입니다. HTML 구조는 반드시 라벨 인풋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보겠다 또는 얘를 동의하겠다 라고 해서 이 실제 사이트의 DB에다 값을 넘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폼으로 작성해야 되고 라벨과 인풋으로 작성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움직이는 건 jQuery로 할 수도 있지만 jQuery를 짜면 안 돼요. 움직이는 건 jQuery 따도 되지만 HTML 구조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사용자가 저걸 선택을 해서 뭔가 동의를 하거나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저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